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미나 강사입니다. 다들 플랜카드 보셨을 때, 네, 김민환으로 보셨잖아요. 제가 유사나 이 셀럽부부를 만나서 지금 예뻐진 거예요. 예뻐지고 이름도 예쁘게 바꿨습니다. 가운데 아름다운 밑잘 썼어요. 네, 셀럽이랑 어울리죠? 네, 좀 더 다시 더 예뻐진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셀럽이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되게 막 뜨겁고 무덥고 울긋불긋 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얼굴들을 제가 이렇게 쫙 봤더니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다들 야외 활동 한 번쯤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기, 그러니까 계절이 하나 바뀌는 이 시기를 환절기라고 말을 해요. 환절기 때는 건조가 많이 됩니다. 수분이 보통 50에서 60의 평균치 수분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절기 계절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특히 가을에는 모든 게 다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환절기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절이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이럴 때는 몸에 변화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감기도 잘 걸리고 환절기 때 나는 감기를 달고 살아. 환절기 때 나는 면역이 떨어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피부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기 때문에 피부 역시도 면역이 떨어지고 저하됩니다. 그러면 환절기에 면역을 올리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잘 봐주세요. 환절기 피부들은 대부분 이렇게 바뀝니다. 푸석함과 건조함 그리고 트러블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환절기라서 피부가 별로여서 환절기만 지나면 깨끗해지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뭔가 나한테 영향을 주고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피부도 면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 철저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세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환절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에 피부 관리는 첫 번째, 수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수분 공급이란 얘기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40대 연령층이라 하면 아마 35년은 들으셨을 거예요. 물을 많이 먹어라. 물을 많이 먹어야 수분을 뺏기지 않아야 우리가 노화를 방지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내 습도 조절, 아까 50에서 6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습도 조절과 충분한 보습제를 좀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1에서 1리터 물을 마셔주는 겁니다. 그 다음 환절기 피부 관리법은 자외선 차단이에요. 자외선 차단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들 매스컴에서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도 얼굴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예전하고 다르게 운전하는 여성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한쪽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운전하는 햇볕을 닿는 왼쪽 얼굴 표면에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반대로 왼쪽 표면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고 오른쪽 표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이 노화의 상태는 꽤 몇 년씩 차이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로만으로도 동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없으니까 실내는 바르지 말아야지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유수분 밸런스는 말 그대로 유분과 수분이에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아까 물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피부 자체에 유분 자체가 없으면 건조함도 물론이지만 피부를 갖고 있어야 될 성분들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보습제와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환절기 때 이렇게 피부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지금 들으신 분들은 막 와 엄마 무시한 거 가르쳐주나 보다 이러셨는데 듣고 나니까 나도 다 하고 있는 거네. 나도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네 생각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누구나 피부 미인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셀럽이 제품 강의를 하러 나왔잖아요.
셀라비브 뭘까요? 셀라비브 되게 흔하지 않는 언어잖아요. 셀은 세포를 뜻하는 언어고요. 얼라이브는 생기를 있다는 뜻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언어가 합쳐져서 세포가 살아있는 피부에 바르는 영양제라고 영양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셀라이브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셀라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접하는 화장품, 모든 화장품은 유통을 하게 돼요. 네. 공장에서 생산한 오늘, 내일 제품을 받아볼 수 없어요. 화장품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켓 관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을 1년 반에서 2년 동안 유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유통을 하게 되면 방부제를 써야 됐어. 방부제. 그래서 많은 화장품에 방부제를 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파라벤이나 우리가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냥 대기업에 나오면 좋고 광고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화장품이랑 지금의 모든 제품들은 저희가 공부를 하고 바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나쁘다고 하는 게 파라벤이에요. 왜 나쁘냐면 파라벤의 그 조그만 그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특히 여자들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 호르몬 가장 어디서 많이 나와요? 가슴하고 자궁이죠. 유방하고 자궁에서 정말 많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여성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파라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내가 여성 호르몬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나는 건강도 관리했고 나는 정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암에 걸리신 여자분 계셨어요. 그분은 화장품이 뭘 쓰시는지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 파라벤은 유방암 세포를, 그러니까 암의 세포를,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세포를 이렇게 추출해서 이 검사를 하니까 99%가 파라벤이 검출이 됐다라고 증거 자료가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파라벤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다음에 더 심각한 거 있습니다. 썰페이트라는, 저희 셀라비브 책자를 보시면 썰페이트 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까 파라벤은 그나마 들어봐서 저희가 내용들을 알잖아요. 썰페이트란 말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많으실 거예요. 근데 썰페이트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황산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황산염을 그냥 얼굴에다가 덕지덕지 바르신 거예요. 네, 바르셨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설페이트를 찾아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페녹신 에탄올이 있습니다. 페녹신 에탄올 무엇일까요? 이거는 파라벤이 나빠요 하니까 그 대용으로 페녹신 에탄올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파라벤도 방부제 역할을, 페녹신 에탄올도 방부제 역할을. 근데 페녹신 에탄올 같은 경우는 타이어에 나오는 찌꺼기예요. 찌꺼기 종류로 타이어가 죄송합니다. 휘발유 나온 찌꺼기, 휘발유, 등유, 경유, 그 다음에 그 찌꺼기, 시멘트 찌꺼기로 나오는 거를 저희가 화장품 성분에 넣어서 방부제 대신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셀라비브는 어떨까요? 셀라비브는 이렇게 보시듯이 제가 한국 사람인데 좀 발음이 셉니다. 네. 셀라비브의 안전성을 정말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 그 유사나 이렇게 카탈로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동그라미가 글자가 너무 이렇게 하얀색이어가지고 다들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1차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면 파라벤 프리, 썰페이트 프리, 페녹신 에탄올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까지 나빠했던 성분들이 다 안 들어갔던 제품이에요. 이건 정말 강조를 하셔도 되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화장품으로 인해서 적어지는구나라는 걸 진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황산화 화장품으로 피부를 보호하는데 아까 안 들어간 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간 거 설명해 드릴게요. 유산화 셀라비브에는 이렇게 올리브 식물에 식물 복합 축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식물로 인해서 아까 썼던 방부제, 저희는 파라벤이나 페탄올을 안 쓰고 이렇게 올리브 식품
물로 천연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산한 셀라비브 스킨케어에 대해서 테스트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 4주간 사용한 다음에 실시한 피부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보시면 피부 탄력이나 활기 있고 맑아진 피부 톤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어떻게 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셀라비브를 4주 이상은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품에 나쁜 거 없고 좋은 거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화장품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누군가의 광고에서 들으셨듯이 화장을 하는 것보다 네, 잠깐만요. 좀 할게요. 네, 떨려가지고. 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어렵다고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시기 전에 화장을 지우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손을 닦아야 돼요. 어머, 리더님 감사해요. 네. 손을 닦으셔야 돼요. 대부분 손을 30초 이상 닦아라라고는 해요. 근데 저 역시도 10초면 물이 흐르고 그냥 비누로 이렇게 그러면 세균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손에는 정말 많은 세균이 살고 있고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으니 당연히 손도 깨끗하면 좋겠죠. 손을 깨끗이 씻고 저희는 이 셀라비브의 제품으로 화장을 지웁니다. 우선 리무버를 사용해가지고 리무버는 물 워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무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솜에다가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지우잖아요. 근데 솜이 유산화에서 나오는 솜이나 이렇게 질 좋은 솜을 쓰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조금 질이 안 좋은 솜을 쓰게 되면 이것도 종이 찌꺼기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물을 한번 적셔가지고 리무버를 사용해요. 물을 적셔서 꼭 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리무버를 흠뻑 발라서 닦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굴 마찰이랑 낮에 있던 먼지랑 화장품의 찌꺼기랑 죄송합니다. 찌꺼기랑이 목이 메이네요, 제가. 찌꺼기들이 이렇게 피부에서 나오는데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고요. 리무버를 이제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밀크 클렌저도 때에 맞게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더 뽀득뽀득한 걸 쓰고 싶으시다 하시면 대부분 폼 클렌저를 이제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밀크 클렌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그러니까는 너무 부들부들하니까 이거는 닦는 용도로는 화장품을 닦는 용도로는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쓰시고 그리고 그렇게 폼 클렌저 끝난 다음에도 한 번씩 사용하시면 여기 락토 바실리스, 그러니까 유산균의 그 원재료가 들어있어요. 이게 피부에 들어와서 같이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서 잠까지 살아가게 하는 몸을 건강하게 해서 먹는 것처럼 피부 자체에 이걸 넣어서 피부 자체에서 어떤 깨끗한 균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쓰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화장 안 하시는 날도 있으시잖아요. 가볍게 쓰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이 씻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네, 얼굴에 토너를 수분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겠죠. 근데 셀라비브의 그 많은 제품에는 펩타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펩타이드와 인셀전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펩타이드가 뭐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네, 펩타이드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단백질을 흡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다가 셀라비브의 펩타이드가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면 얼굴에 흡수를 단백질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셀전스는 무슨 뜻일까요? 인셀전스는 세포랑 세포끼리 서로 교신을 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셀전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에도 콜라겐, 피부 탄력 때문에 콜라겐 많이 먹어야 돼요. 콜라겐 먹고 싶어요. 콜라겐 광고 안 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콜라겐이
이 분자로 정말 조각조각 나눠보시면 결국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펩타이드, 이 단백질을 피부에 먹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펩타이드를 들어있는 제품을 발랐을 때 피부에 단백질이 흡수가 되는 거고, 그거를 그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탄탄하게 해줘라.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들어가서 단백질학 역할을 해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셀라비브에 들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르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짱짱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쭈글쭈글해진 사람이 막 20대가 되는 그런 효과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짱짱해진 건데 잘 표가 안 나서. 표 나요. 같이 가까이 오면. 아무튼 근데 그 셀라비브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펩타이드랑 인셀전스 기술은 다른 화장품에 절대 나오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잘 씻었으니까 토너로 얼굴 수분 정리를 해주시는데 퍼펙팅 토너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퍼펙팅. 네, 느껴지시죠? 꼭 자주 뿌리시고 여기 안에는 이 수분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미스트로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뿌리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발라줄 거. 도대체 화장품이 너무 많은데 뭘 발라주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PT를 만들어 본 겁니다. 저희한테 셀라비브 페이셜 오일이 나와요. 그래서 토너로 얼굴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수분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오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오일이 저 같은 경우는 오일을 바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오일은 그냥 뭐 예전에 베이비 오일, 애기들 발라주는, 근데 이 정도의 상식으로밖에는 저는, 왜냐면 피부는 제가 좀 잡티가 있었어도 탄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되게 많이 주름이 막 간 거를 알았었죠. 근데 오히려 이 페이스 오일을 바르면 방금 그 피부과에 다녀온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너로 정리를 하셨으면 페이셜 오일을 꼭 덧발라 주셔야 합니다. 수분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크림입니다. 아이크림은 여기 그 우리 셀라비브의 이 아이크림에도 그 펩타이드 인텔리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눈가나 입술이 가장 주름이 많고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크림을 눈가에 발라서 더 많은 펩타이드나 어떤 영양성분을 준다고 하면 더 쨍쨍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험을 하시냐면 본인 얼굴을 먼저 찍으신 다음에 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면 탱탱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4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세럼이에요. 네, 유산화에서는 정말 세럼이 좋다고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 팁을 드리자면은 세럼이 조금 양을 이제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얼굴을 바르시잖아요. 바르고도 양이 좀 적은데라는 느낌이 드세요. 근데 우리가 피부과를 다녀보셨거나 정말 고가의 화장품을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 세럼에 대한 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바릅니다. 5분 후에. 얼굴이 말랐을 때. 네. 그래서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더 촉촉함과 더 영양이 들어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자외선 잘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손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 이렇게 손 보이세요? 여기 되게 까맣죠? 네. 왜 까맣냐면은 저는 이제 다이빙을 좀 좋아해서 6월달에 다녀온 다이빙 때문에 이렇게 까매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요즘 미팅을 다니면 손이 할머니 같다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은 좀 젊어진 것 같은데 손은 왜 이렇게 할머니 같아요? 이렇게 어머 할머니가 계시네? 어머 아니 어머님이 계시네요.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셀라비브의 여기 그 저희 로션에는 이 그 pH 30이라 선크림을 대신하는 3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까 세럼까지 바르셨으면 내가 깜빡했어도 로션을 꼭 발라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 크림도 마찬가지로 선크림을 대신할 그 선크림과 함께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같이 발라주시면 생기 있고 촉촉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이건 젤인데요. 피부 젤. 이건 밤에 우리가 지친 그 얼굴에 자면서 생기를 더 넣거나 세포에 세포를 더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잠드시기 전에 꼭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트 크림도 네, 같은 계열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자면서 나오는 어떤 피부의 뭐 안정성, 피부에 대한 뭐 지침의 그런 부분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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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예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스크럽과 마스크가 같이 되는 제품입니다. 보통 마스크, 그러니까 스크럽을 생각하시면 얼굴에 각질들 이렇게 미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플라스틱의 얇은 분자를 가지고 각질을 밀어내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에는 아이고 까먹었네. 그러니까 식물성 뿌리가 들어있어서 그 뿌리가 그 플라스틱만큼 분자를 얇게 해가지고 손상 없이 각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각질을 제거는 일주일에 2-3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시트 마스크. 이 시트 마스크를 딱 20분만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주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20분 지나면 다들 수분을 뺏어가세요. 그래서 아까워도 20분만 하시고 다른 몸에 발라주셔서 이것도 일주일에 2-3번 하시면 좋고요. 세럼이 그대로 한 통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좋은 세럼이 한 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끼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셀라비브의 제품에는 또 화이트닝 제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낮에 이렇게 바르시면서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저거를 팔에 그 마스크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팔뚝에 너무 노안이 왔다고 얘기를 든 다음에 네.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얘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품 화이트군 제품에는 저렇게 콜렉트 세럼 모이스처 크림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셀라비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셀라비브 참 이렇게 들으시고 한 번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4주 후에 저를 뵀을 때 반짝반짝한 피부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